아, 이 집은 아니고 뭐 먹지? 아, 뭐 여행 오셨나 봐요? 에? 여행. 이 푸른 잔디랑 이 시원한 바람이 그쪽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저랑요? 예. 아, 배 안 고프세요? 아, 조금? 갑시다. 밥 먹으러. 한 번에 캠핑 성공. 아, 자기야. 응? 내가 그 10,000원만 더 봐라. 카드로 하지? 아, 현금이 낫지. 10,000원만. 아까랑 너무 말투가 다르신데요? 그런데요. 여기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맨날 현금 쓰더라. 카드 없나? 아, 뭐 카드는 뭔가 빚진 것 같아서 싫다. 지갑 보니까 카드 한 장 없는 것 같은데. 설마 카드 못 만드나? 아니, 사실은 내가 사업을 몇 번 실패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그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 신용불량자? 그럼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네. 은행 계좌는? 그 계좌도 뭐 내 명의로 못 만들지.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그 돈은 어쩌노? 아니, 내가 뭐 계좌나 카드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 아이, 근데 자기 맨날 현금 쓰려면 진짜 많이 불편하겠다. 조금 그래도 뭐 어쩌겠노. 그럼 내가 은행 계좌 만들어서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 자기 줄까? 그럼 나는 좋지. 그러면 공인인증서도 하나 받아주라. 공인인증서? 알겠다. 가자. 결혼할 사람을 믿고 저는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아휴, 오늘도 돈 다 꼬랐네. 첫 끝발은 좋아하는데, 아이씨. 좀 했습니까? 아이, 뭐, 그, 되겠냐? 오늘은 나도 빈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박 생활 오늘로 끝입니다. 아, 뭐, 손 떼시려고, 얘. 예, 안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안마의자 장사를 한번 좀 해보려고요. 그, 요즘에 유행하다던 그, 안마의자 그거요? 아, 네. 근데 이놈의 도박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명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명의를 빌려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우와. 두 분이 같은 매달 100만 처지시네요. 원이면 쏠쏠하긴 한데. 아이, 나도 뭐 그 신용불량자라가 내 건 안 되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 얘? 사람 있습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명의만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이거 완전 꿀알바인데. 아, 꼬랄바가 위험합니다. 여보세요? 승현아, 니 잘 지내지? 진호, 네가 어쩐 일이고? 야, 니 혹시 알바 한번 안 해볼래? 뭔데? 그 내 아는 지인이 사업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단다. 진짜? 솔깃한데? 야, 100만 원이면 완전 꿀알바지. 니 명의 빌려줄기지? 알겠다. 그러면 그 내 지인이랑 내 연결해줄게. 고맙대. 그래, 알겠다 그래. 이게 고마운 일일까요? 100만 원. 자기야.
근데 자기 통장으로 그 5천만 원 넣어놨는데 그 지난번에 그 사촌 형님한테 돈 빌린 거 갚는 거다. 돈이 어디서 났노? 그건 뭐 몰라도 되고 그리고 그 계좌로 1억도 넣었는데 그 지금 좀 뽑아주라. 지금? 너 지금 바빠서 안 된다. 자기가 해봐라. 그거 아니면 공인인증서 있다 해가. 아, 그 뭐가 문제인지 그거 안 된다. 그 오늘 당장 뽑아야 되는데 그 체크카드는 하루에 뭐 100만 원밖에 안 뽑아진단다. 그 자기가 그 통장 들고 가가 뭐 은행 가가지고 그 좀 뽑아온나. 아, 일단 알겠다. 무슨 돈인지 궁금한데요. 됐나? 응. 여기 5천이랑 여기 방금 인출한 돈 5천. 자. 그런데 누구? 아, 재수 씨. 저는 진호 고향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내랑 동업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왔다. 아 근데 왜 이 은행이고? 내가 돈 보내준 데는 이거 아니잖아. 아,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한 방에 인출이 안 돼가지고 이 은행에 반 옮겨가지고 인출했다. 아, 그래? 잘했다. 하여튼 내 며칠 동안 저 출장 좀 갔다 올게. 출장? 아, 저랑 뭐 같이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알겠다. 연락 자주 하고. 그래 자기야. I love you. 갔다 올게. 도박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저는 안마의자 사업하고 있는 정진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이틀 전에 이정윤 씨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을 건데 알고 계시나요? 설마 그 돈? 아,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 입금된 돈 있다 아이가 그 정진국 씨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아, 그 내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산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직접 인출해가지고 정산한 거다.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다. 그럼 네, 손님이 와서 바빠서 이만 끊을게. 어서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정윤 맞는데요. 에? 제가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자, 그러게요. 횡령죄라니요. 이정윤 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씨는 여행을 갔다가 손진호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손진호 씨는 신용불량자가 돼 카드나 계좌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이정윤 씨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공인인증서와 카드까지 발급해 줬죠. 근데 알고 보니 손진호 씨는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정진국 씨를 만나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손진호 씨는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어 친구 함승현 씨를 끌어들였고 정진국 씨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손진호 씨는 이정윤 씨에게 통장에 자신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고 했고 이정윤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찾아서 전해줬습니다. 이후 이정윤 씨는 정진국 씨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네, 이정윤 씨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네. 네, 일단 왜 그런지 이게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네, 제가 사건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진국 씨는 함승현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이때 함승현이 사업에 쓰라고 자기 명의로 계좌랑 휴대폰을 개설해줬고 정진국 씨는 폰뱅킹으로 입출금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진국 씨는 그 뒤로 사업이 잘 돼서 홈쇼핑에서도 자기 상품을 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네. 홈쇼핑 방송 후 정산금 3억 원을 함승현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산 다음 날 정산금 입금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확인하였더니 갑자기 휴대폰은 사용이 정지되어 있고 함승현 명의의 계좌도 정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놀란 정진국 씨는 급히 함승현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떼보았고 1억 원은 함승현 명의의 다른 계좌로 2억 원은 이정윤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이정윤 씨를 한패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정진국 씨는 곧바로 함승현과 손진호에게 전화하였지만 그 두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손진호 여자친구인 이정윤 씨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짜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정진국 씨는 일단 관계된 걸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네, 뭐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정윤 씨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자친구라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졸지 횡령 범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명의만 이정윤 씨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손진호 씨가 사용하던 통장이었고 예. 이정윤 씨는 범행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이정윤 씨는 혐의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정진국 씨는 이정윤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정윤 씨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지금 이정윤 씨가 정진국 씨의 돈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말인데, 근데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정윤 씨가 부당하게 뭐 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네. 정진국 씨 주장은 이정윤 씨 명의의 계좌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돈 2억 원이 넘어가서 그로 인해 이정윤 씨는 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자기는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이걸 돌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정윤 씨는 계좌를 그냥 빌려주기만 빌려줬고 이 관리를 손진호 씨가 한다라고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정윤 씨는 정진국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씨가 이득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2억 원 중에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손진호 씨가 빚을 갚는 거라고 하면서 이정윤 씨에게 다시 송금을 했잖아요.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는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악이라는 건 횡령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윤 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럼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물론 몰랐다는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져야겠죠. 예. 근데 이게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한 게 손진호가 2억 원을 횡령을 하는데 쓴 계좌가 이정윤 씨가 직접 만들어서 넘겨준 계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넘겨준 요게 중과실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 드라마 사례에 대입해 보면 손진호의 횡령 범행 당시 피고 이정윤 씨죠. 피고와 손진호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손진호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손진호에게 전달하였고 손진호가 횡령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게 예.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 이게 뭐 흔히 대포 통장을 사용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불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계좌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이제 빌려준 사람도 빌려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정윤 씨는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좌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네.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윤 씨의 경우에는 결혼할 사람에게 잠시간 계좌 사용하라고 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정진국 씨가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빌렸었습니다. 그렇죠. 요 정진국 씨는 아무래도 이게 대포 통장을 쓰게 되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되지 않을까요? 네. 자세한 사정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네. 정진국 씨 같은 경우에는 함승현 씨 계좌를 쓰면서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또 통장을 빌려주고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게 해줬다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 좀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살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쉽게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곤 하시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져간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정윤 씨가 남자친구를 참 잘못 둬서 그쵸.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진국 씨는 이정윤 씨가 아니라 손진호, 함승현 씨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정진국 씨는 이미 두 사람을 고소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진국 씨는 처벌 자체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 그 재산이 없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다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아. 그리고 매 10년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서 계속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의 차이인 건데 손진호, 함승현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살다 보면 또 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두면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손진호, 함승현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취업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진국 씨는 판결문을 받아둠으로써 두 사람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 노력을 드릴 만한 일인지는 정진국 씨가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만 그렇죠. 피해액이 3억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실컷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가해자가 뭐 개인 회색, 개인 파산을 해서 정진국 씨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책 때문에 못 받잖아요.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진국 씨가 손진호, 함승현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입니다. 예.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좀 무섭네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받을 때까지 따라가겠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진국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 잡고 도박 끊고 새롭게 사업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혐의가 워낙 명백해서 횡령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은 다양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야 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피해액이 3억 원으로 크고 죄질이 나쁘며 이런저런 전과도 있어서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 된 사람,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정윤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 있어요. 어떤 죄요? 남자친구 잘못 사귄 죄. 사랑한 죄.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이정윤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윤 씨 예상치 못한 일로 조사도 받고 소송도 당하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변제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계좌는 물론이고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당황하여 잘못 대응하면 자칫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민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